첫 번째 이슈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트럼프 3차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됐는데요. 비핵화 단계적 이행 놓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무기 대량 구매 기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여기 잠깐 사진 보시면요. 7번째 만난 한미 정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백악관에서 악수를 하고 있고요. 옆에 동부인을 했습니다. 부인들도 배석을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의 모두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이제 미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양 정상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뭐 튼튼하게 하자. 이런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요. 그럼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기자가 전하는 자세한 소식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과의 협상은 빅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적절한 시기로만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피실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들어보셨지만요. 차주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의 생각. 네. 원칙적으로는 공통분모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 약간씩 뭔가 결은 달라 보여요. 그렇다면 네네. 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예요. 예. 그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은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미국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게 이견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상태 자체가 완전한 북한 핵 능력의 이제 해체냐. 예. 아니면 이게 북한도 중간중간에 미국이 어떻게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상태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 된다는 입장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 핵을 북한 핵 능력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핵 보유국들 간의 군축 회담으로 의미를 하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 군축 회담 모양새가 되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일단 인정해주고 협상을 시작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FFVD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다 좀 탄력적인 접근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공동 기자회견 아니면 공동 성명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개된 것보다는 공개되지 않은 회담 내용이 훨씬 많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네. 차주원 위원께서 추정하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속내를 터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완전히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이번 그 전반적인 일정상 있었느냐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인 게 지금 영부인들께서 배석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이 1대1 단독 대자라는 게 통역을 제외하면 보통 있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정말 이제 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라든가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측의 실무선에서 지금 사실은 이 방식은 완전 이번 정상회담은 탑다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지금 의견이 교환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참모들을 먼저 만나고 얘기를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네네. 과거와 달리 톱다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먼저 조율을 하고 가서 그 그렇죠. 주제를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이 백악관 참모들을 만난 것도 그랬지만요. 폼페이오 장관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도 한미 간에 지금 외교 당국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도 계속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는 합의라든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럼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밖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은 조금 더 의견의 조정을 요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견해차에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사실은 이 북핵과 관련된 얘기 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인 상태에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의 무기 구매 그리고요. 관세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를 항상 돈 얘기를 꼭 꺼내는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쿠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느냐 이거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는 단초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건너갈 때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비핵화의 개념과 후속 조치에 대한 한미 간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와달라. 또 하나 한미 간의 동맹으로서의 공조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이거 역시 메우고 와달라 이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했을 거고요. 그와 관련된 언급들이 쭉 나와 있죠. 이를테면 빅딜 또는 뭐 톱다운 방식.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얘기 중에는 가장 핵심은 남북이든 미북이든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 이게 가장 큰 메시지일 겁니다. 나중에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의 사후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와서 나에게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사후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북 간에도 3차 회담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된 몇몇 의전적인 바탕 위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 어찌됐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불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공조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이거 역시 메워달라 이거 역시 저는 뭐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 확인의 어떤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한국이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한 얘기를 굳이 꺼낸 거는 그러니까 그 무기 구매 얘기는요. 지금까지 무기를 사줘서 고맙다는 건지 앞으로 뭘 살 것인지 약간 그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달려갔을 때도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T-50 훈련기를 미 공군에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현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나중에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를테면 대잠 초계기 같은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사주는 문제를 논의했던 게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번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지금 이 앵커 얘기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살 거를 얘기한 건지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과의 이 단독 회담을 예. 어찌됐든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미국의 비즈니스 뭐 예. 그런 거죠. 이걸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고 그걸 대회에 아예 그냥 공표를 해버린 고단수의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사꾼 같은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 제재에 굴복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력갱생 얘기를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거를 핵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계속 뭔가를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내용 보시면 대북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판하는 적대 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된다. 그 방법은 바로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대미 협상 우호 국가 없는 상황에서 무력 도발 등 극단적 선택을 유보했는데 일단 외교 다변화,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등입니다. 장기전을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자, 차주 교수님. 네. 자력갱생 강조한 부분. 네네.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보완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점을 북한 내에 강조한 건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력갱생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관되게 강조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자력갱생이라는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대북 제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일단 내부적인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는 메시지는요. 사실 한 20%가 대외용이라면 80%는 대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자라는 메시지가 주라면 외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대북 제재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결국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협상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비핵화를 압박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 세 번째는 그러나 핵실험이나 이 미사일 재발사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우리도 취할 마음이 없다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고 봐야죠. 일단은 대내용 메시지가 있지만 밖으로도 그런 의미를 좀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한참 안 나타났다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비중 있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3차 또 북미 정상회담, 이 모멘텀이 중요하니까 이걸 이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밟아야 된다. 아직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약간 그 부분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건 어떤 의견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귀국합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북한과 여러 가지 당신들이 대화를 진행을 해라. 그것이 대북 특사를 보내든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나한테 전달해 다오. 만나서 아무튼 알려달라고 했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신뢰관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바로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다시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 돌아오시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 김정은과의 새로운 대화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안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경색된 이 국면을 뚫을 수 있는 그 길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그것을 위임을 받고 왔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은 과연 언제쯤 접촉이 이루어질까요? 현재 얘기되는 거는 4월 27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그런 때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에 맞춰서
남북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김정은도 여러 가지 자력 갱생 외치고 예. 뭐 의지를 과시하고는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 협상을 깬다는 그런 뭐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에 대한 뭐 직접적인 비난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안 그렇죠. 미국에 대한 비난도 없고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무슨 도발에 관련된 암시도 예. 없었고 예.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에는 지금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예. 그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그 시간도 이제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쓴 표현 보면 이렇습니다. 뭐 특정 국가나 인물을 지적하지 않고요. 오판하는 적대 세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모호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 대충 짐작은 가거나 떠오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도 애매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서 완전히 어떤 상황을 판을 깨거나 이러지는 않은 분위기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만 글쎄요. 굉장히 좀 부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의정과 관련된 얘기도 하거든요. 태극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이쪽 여기 보면은 전 비행기를 뒤로 하고 있는 태극기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했을 당시에 미국 쪽에서 준비한 태극기인데요. 태극기 색깔이 우리의 규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밑에가 파란 하늘색이죠? 보시면 옆에 하늘이 보이는데 그 색깔 거의 같습니다. 원래는 짙은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태극기 색깔이 이게 무슨 빛이 바렌 색깔인가 뭐 이런 얘기가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사진을 좀 보시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숙소로 사용했던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뭐 영빈구 아니죠. 여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괴가 우리의 규격 태극기와는 달리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가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규격과 맞지 않게 이 사괴가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잘못된 태극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약간 어떤 의전의 실수인가 아니면요. 사실은 정상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 사전에 우리 의전팀 내지는 현지 대사관 측에서 이런 걸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진 제가 설명드렸고요. 기사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도 휘날린 엉터리 태극기다. 사계 비율이 맞지 않고 태극기 색깔도 우리 규격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사실은요 외교부에서 이 스페인과의 어떤 행사와 관련해 구겨진 태극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당사자가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에서 태극기 부분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이 부분은요. 사실 기본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너무나 아쉬운데요. 예. 의전의 기본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예. 제대로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페인 사건이 일어난 지 정말 며칠이 되지가 예. 않았습니다. 구겨진 태극기가 예. 며칠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이제는 엉터리 태극기 또 색도 바랜 태극기가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예.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예.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됐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4월 11일 예. 김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뭐 정치인들이 다들 상해도 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소위 말하면 태극기와 함께 예. 국가의 어떤 축제일 같은 이런 예. 때 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극기가 기본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저는 예.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의전팀이 분명히 갔을 겁니다. 예. 청와대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 의전팀의 사고가 비단 이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말레이시아 가서 예. 인도 인사말을 한다든지. 인사말 논란도 좀 네, 있었고요. 발틱 가서 뭐 예. 발칸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예, 예. 체코 가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예. 단어를 쓴다든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잘하겠다는 것도 계속 터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사관도 문제인데 예. 지금 외교부가 배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너무 북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이외에 소위 말하면 외교부가 정말 해야 될 일, 경험과 실력들을 가진 외교부 직원들이 지금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면 그거 만들어낸다고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한다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불만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일에 외교 대사관에서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말 외교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 사실 대한민국 외교부가 굉장히 실력 있는 특히나 주미, 주일, 주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허탈하다. 외교부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투명 부처다.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처 힘 좀 실어줘가지고 적어도 기본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긴장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 같습니다. 물론 뭐 태극기 부분이 우리나라 태극기 외국분들 보시기에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정식으로 방문해서 정상회담 자리인데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윤경호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미국 측의 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겁니까? 미국 의장대가 갖고 있는 태극기고요. 그다음 블레어 하우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대 나라의 태극기인데 굳이 따지면 그러면 이 전 행사 때는 어땠을까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그때도 똑같은 태극기가 사용이 됐다면 지금 보도되는 거에 보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이렇게 색깔이 약간 바랜 듯한 기가 있었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할 때는 제대로 된 게 걸렸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전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분명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에 저게 우리가 갖고 있는 태극기였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나 미국 의장대 그다음에 미국 블레어 하우스가 갖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그쪽에서 사전에 점검이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결국 매뉴얼의 문제 같아요. 양국의 정상회담이 벌어질 경우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걸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봐야죠. 고영진. 그 이전에 이제 한 스페인 차관회담에 걸린 태극기는 완전히 우리의 결례고 실수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그로 인해 이제 보직 해임 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으로 그럼 뒤집어서 미국 미국 대통령 일행이 왔는데 우리의 영빈관에 잘못된 미국 기가 걸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별 그 표시가 우리가 굉장히 잘못 크게 걸었다. 됐든가 뭐 그렇다면 작게 됐든가. 그 책임은 어디다 먼저 묻겠습니까? 우리의 결례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저쪽에 미 정부 측의 결례인 것인지 일차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점검해야 될 미 대사관 측이 제대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스페인 태극기와 이 경우는 조금 달라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교부의 기강회의라든지 실수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부터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있었는데 안 보였을 수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좀 반성하고 다잡고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운 장면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